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분쟁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혜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고시와 그 공무원들 시험 준비하면은 저희가 고시원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본 사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의뢰한 그 조정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나성실님은 2018년도 6월 9일에 피신청인의 고시원 5개월을 이용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달 입실료가 45만 원, 열세 보증금 2만 원 포함해서 4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8년도 6월 11일 며칠 안 돼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금을 요청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 15일까지 고시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2018년도 6월 27일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한국소비자원이 동작구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동작구청에서 2018년도 7월 10일에 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해서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근데 이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11개의 소비자단체가 목적을 같이 해서 이렇게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기본법상 자율적 분쟁조정이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서 조정 결과는 조정 결정서를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구제와 조정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나성실 신청인의 주장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네. 고시원을 이용한 나성실 씨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 노량진 주변의 학원을 다닐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 마땅한 학원을 찾지를 못해서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약을 그랬군요. 해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시원은 2018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 이용했고 피신청인이 새로운 입실자가 생기면 지급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이용금액 차감 후 환급하겠다라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약 체결 당시 정상가 53만 원이지만 45만 원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라는 내용은 들었지만 피신청인은 한 달에 45만 원이라고 안내했으므로 정상가 53만 원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신청인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납부한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실 원서의 기재 내용을 읽기는 했지만 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환급을 받고 싶다는 것이 나성실 씨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시원 이용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만 계약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5개월간 한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가 53만 원이 아닌 45만 원으로 할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2018년도 7월 7일에는 주변 학원이 모두 개강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경찰 시험일이 아마 9월 1일에 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입실자를 찾기 어렵고 방을 이용할 다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하게 될 때까지 이용하고 환급액은 지급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채우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좀 다른데요. 갑자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좀 당황했고 그 기존 입실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용 후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이틀 더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용료 2만 원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새로운 입실자를 찾을 때까지 이용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용한 방은 새로운 입실자를 찾지 못했네요. 그래서 2개월 동안 공실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손해를 받고 2만 원으로 산정한 하루 요금과 청소비 5만 원, 그다음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고시원의 경우에 어떤 거래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법 적용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이 사건 계약은 그 신청인 나성실 씨가 고시원방을 1개월 이상 걸쳐 이용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이 약정대로 발생하는 네. 거래이고요. 이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10호에 해당하는 계속 거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부동산 거래가 아니네요. 예. 네네. 그럼 방문 판매법에 해당되니까 계약 기간 중에는 당연히 해지가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방문판매법 31조에 의해서 그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성실 씨는 2018년 6월 27일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을 했고 6월 15일까지 고시원을 이용했으나 6월 27일에 다시 피해
피부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에 의해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분쟁 조정의 취지는 사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서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게 취지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신청인 나성실 씨와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서로 한 달 이용 금액이 상이하게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용요금 45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나성실 씨는 이용대금 공제와 관련해서 45만 원을 일할 계산한 1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일일 이용요금이 통상 2만 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만 이견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45만 원이니까 일할 계산하면은 신청인 주장대로 15,000원 아닌가요? 네. 근데 계약 기간이 이제 5개월인 점, 그리고 신청인은 5개월 중 7일만을 이용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피신청인에게 예상치 못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네. 또 피신청인은 한 달 이용 요금을 처음에 할인 전 5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정해 준 점. 그 청소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먼저 양보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해서 하루 이용 요금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2만 원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얼마를 환급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총 이용 대금을 45만 원으로 네. 이견을 좁혔고요. 이용액은 2만 원 곱하기 7을 해서 14만 원. 네. 위약금은 45만 원에서 14만 원을 제한, 나머지 잔액에서 10%, 그러니까 3만 1,0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총 환급액은 27만 9천 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환급을 지체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요? 예, 피신청인이 네. 환급을 3영업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32조에 의해서 그날로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 배상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또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시원의 중도 해약 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10% 물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위약금과 사용 일수를 제외한 환불 사례였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사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